y는 2의 x제곱 그래프 있고요. y는 16x제곱 16의 x제곱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점 a가 이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어요. 근데 a의 좌표는 64,2의 64제곱입니다. 이때 이러한 동작들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뭐냐면 a x축에 평행하고 a를 지나는 선과 이 y는 16x제곱 그래프의 교점을 p1, 또 이번에는 y축과 평행하게 그어서 원하는 교점을 q1, 가로했을 때 p1, q1, p2, q2, p3, q3 쭉 할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1, 2, 3 하다가 이걸 n번째 했을 때 pn, qn이라는 점이 생긴다고 할게요. 그러면요, 이제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할 건데요. xn이 k분의 1보다 작다는 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뭘 할 거냐? 여기 있는 지금 q1의 x좌표는 x1이겠죠. q1의 x좌표는. 근데 x1이라는 값을 여기 16의 x 이 값에다가 x를 넣으면은 p1의 y좌표가 나오겠죠. 근데 p1의 y좌표는 지금 여기 있는 2의 64제곱이겠죠. 그러니까 2의 64제곱은 16의 x1 제곱이다. 그래서 지수를 바꿔주면은 2의 4 곱하기 x1 제곱입니다. 그래서 64는 4 곱하기 x1이니까 x1은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q1의 x좌표가 16이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 짚고 가야 할 거는 qn과 pn 플러스 1의 y좌표 같다는 공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q1 p2 y좌표 같고 q2 p3 y좌표 같고 q3 p4의 y좌표 같겠죠. 그러니까 이런 qn과 pn 플러스 1의 형태의 이는 y좌표가 다 같다 알 수 있고요. qn과 pn의 x좌표는 xn으로 같다. 그래야 당연히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겠죠. x좌표가. 네. 그러면은 지금 네. qn과 pn 플러스 1의 y좌표 같다는 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p 점이 지금 16x제곱 그래프 있잖아요. 여기 x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랑 이 그래프에다가 xn을 대입한 게 같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의 xn 제곱은 2의 4의 xn 플러스 1 제곱과 같다. 그래서 xn 플러스 1은 4분의 1 xn이랑 같다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xn을 수열 xn을 생각하면은 지금 첫째 항이 16이죠. xn 이 q1의 x좌표 값이 16이었으니까 첫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항을 써주면은 16 곱하기 4분의 1의 n-1 제곱이고요. 4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꿔주면은 계산하면은 2의 6 마이너스 2n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xn이 k분의 1보다 작다는 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라는 거는 즉 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x5는 k분의 1 이상이 돼야지 이제 6이 최소값 되겠죠. 왜냐면은 x는 계속 작아지잖아요. 지금 n 앞에 계속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x7도 k분의 1보다 작을 거고 x8도 k분의 1보다 작을 거면 이제 x5부터는 k분의 1 이상이다. 이걸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x5는 여기다 5를 넣어주면은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나와서 결국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k는 16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을 가져왔어요. 이 식에서는 x에다 6을 넣어주면은 n에다가 6을 넣어주면은 2의 마이너스 6제곱 즉 64분의 1이 k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k는 64보다 작다는 게 나옵니다. 따라서 조합적으로 보면 k는 16 이상 64 이변이에요. 그래서 k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64 마이너스 16 해서
48개가 답입니다. 동현 안 되냐? 싫어. 그래프 두 개가 있고요. 16x랑 x가 있대요. 일단 점이 P는 Q에 막 찍히는데 점 뒤쪽에다가 찍히고 뒤쪽에 단순하니까 넘어갈게요. 이때 이 Qn의 좌표 xn이 K분의 1을 만족시키는 최소값이 U 자연수 K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xn이 K가 작다는 거는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는 말이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도록 할 텐데요. 이런 규칙을 보니까 A점과 P1점 Y좌표랑 같으므로 2의 24제곱은 16의 X1제곱이라 치면은 여기 P의 X좌표 X1이니까 2에서 4X1이라서 P1은 4X1, 2의 64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X1은 16이니까 16이 나오네요. 그랬을 때 Qn과 Pn 플러스 1의 Y좌표가 지금 Qn과 Pn 플러스 1 아까 A와 P1과 똑같은 거 아니죠? Y좌표 같고 Qn과 Pn과 X좌표가 같은 걸 Xn이라고 쓰니까 2의 Xn제곱은 이게 16의 Xn 플러스 1제곱이 되니까 4Xn 플러스 1은 Xn이 돼서 Xn 플러스 1은 4분의 X이 되는 정말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전환만식 갖고 똑같은 거 해보니까 뭔가 등비수를 나올 수 있죠? 정말식이 지금. 그래서 보니까 공비가 4분의 1이고 첫째 항이 16인 등비수열이 하나가 나와서 그래서 수열을 그려보니까 이게 6-2는 승이 xn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xn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1분의 1보다 작은 걸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최소값이 6이라는 거는 6 이후로부터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5까지 성립하고 6까지 성립을 하고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이 n이 이거 뭐지? 공비? 네,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x6보다 x7이 더 크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헷갈린다. x6보다 x7이 더 작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x6은 이걸 만족해야 되지만 x5는 이거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얘는 대입해주고 여기다가 역시 대입해주고 딱딱딱딱 때려보니까 K는 16 이상 64 미만이 나와서 빼주면 48개가 나와요. 이 문제는 좀 빡센 계산 문제인데요. 선차함수 fx 있고 g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fx라고 할 때 조건 3개 만족하는 거 구하시면 되는데요. 그 조건은 f0이 4, 그 조건은 gx는 x는 0이랑 1에서 그 값을 가진다. 그 조건은 x는 0보다 클 때 gx는 3 이상이다. 그러니까 0 이상일 때 최소값이 3이란 말이겠죠? 그럴 때 f-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 값을 구해야 되니까 최소값 미분 붙여야겠죠? 그래서 미분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 위의 식을 hx라 할게요. hx라 가정을 했으니까 그 값을 가진다는 거는 미분 쳤을 때 도함수가 0이라는 거니까 g'0이랑 g'1이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일단 대입을 해봤을 때 g'0은 h0이고 g'1은 4분의 h1인데 어차피 다 0이니까 h0이랑 h1이 0이 나와야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유식이 hx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보니까 f'0은 0이 나오고 두 번째 보니까 f'1은 f1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관계식을 구했네. 그 두 식이 어떻게 H0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가족분을 위해서 fx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보통적으로 3차 함수는 식이 3개가 필요하니까 하나 알고 하나 알고 하나 아니까 구할 수 있겠네? 해서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4로 가지고 이거 두 개 f'(x) 구한 다음에 이거 두 개 대시켜주면은 계산 과정 넘어가면은 fx 이렇게 나와요. f'x는 이렇게 나오겠고요. 문제 하나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네 하고 보니까 일단은 hx 표현할 수 있죠. 이제 hx 표현해 보니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계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까지 하면은 그래서 g 프라임 x는 x제곱 플러스 1제곱분의 이렇게 산차식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얘네 g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걸 찾을 거예요. 왜냐면 그 값을 찾아보니까. 근데 얘는 어차피 근이 안 나오죠? 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그래서 그리고 x는 0이랑 1에서 나오니까 똑같은 말이죠 결국은. 똑같은 말이라서 근데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게 a값이 최고 차항인 개수니까 최고 차항인 개수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그래프 기호가 달라지죠. 그래서 나눠서 그거 맞고 x는 범위가 0보다 크다는 거 여기서 보니까 큰 경우에서만 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질까요? 어떻게 된 거죠?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아래 건 어차피 양수니까 네. 위에 것만 본 거예요. 그 자연스레 본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a가 0보다 크면은 0이랑 1에서 극값을 가지겠죠. 얘가 0과 1에서 그 값을 가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 0보다 큰 범위잖아요. 네. 0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중요하진 않긴 한데 중요해요. 그래서 0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1에서 최소값이 나온다. 정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 경우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0에서 최소값 0에서 극소 1에서 극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극소값이 0에서 나와야 되는데 0보다 크기 때문에 극소값을 가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최소값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 빼고 그냥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서 보니까 최소값이 G1일 때라서 G1 보니까 2분의 8-A가 나와요. 네. 그래서 2분의 8-A니까 3 이상해야 된다. 그래서 A 범위가 2 이하 0 초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G1에 넣으면 이제 A가 8 이상이군요. 네, 여기서 음. 그랬을 때 F-1가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여기 넣어줄게요. 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마이너스 2a 플러스 하니까 8 마이너스 3a가 나와. 8 마이너스 3a가 나와서 얘가 대입하면 되죠 이거 그냥. 네. 해봤더니 2 이상 8 위반이라서 최소값은 2가 나오네요. 와. 태연아, 둘 다 하셔야죠. 이 문제는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점 a가 64, 264제곱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행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y는 16x제곱과 만나는 점을 b1이라고 놓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n번째 점을 pn, qn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qn은 x좌표를 xn이라고 했을 때 xn이 k분의 1 미만을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6이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깃을 구하는 문제고요. 일단은 이게 64,2의 64제곱일 때 지금 a의 y좌표랑 p1의 y좌표랑 서로 값이 같으니까 이 64제곱이랑 16의 x1제곱이랑 같아야 돼서 얘를 2의 거제곱으로 바꿔보면 x1의 값이 16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쓴 방법처럼 qn과 pn의 pn 플러스 1의 y좌표는 평행하니까 같게 돼서 qn과 pn을 x좌표를 xn이라고 놨을 때 y좌표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2의 xn제곱과 얘가 2의 xn제곱이면은 y는 16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xn 플러스 1 되겠죠. 그 2의 xn제곱은 16의 xn 플러스 1제곱이 돼서 이걸 바꿨을 때 2의 4 곱하기 xn 플러스 1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야 돼서 xn 플러스 1의 값이 4분의 1 xn입니다. 그랬을 때 이 형태는 수열 xn에서 합장이 16이고 등비가 4분의 1의 값과 같으니까 xn을 16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얘가 2의 6-2의 제곱이 되는데
x가 n이 6일 때는 k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n이 5일 때는 k분의 1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x 5를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 대입했을 때 16분의 1이 나와서 k는 16 이상이 되고 x 6은 64분의 1이 나와서 이 k분의 1 미만이니까 k는 64 미만이 나와요. 그래서 k의 범위가 16부터 63까지니까 개수는 48개가 나옵니다. 이상한 수 있겠지. 이 문제는요. 함수 fx가 있고 함수 g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일 때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가조건은 f0이 4고 나조건은 gx라는 함수가 x는 0과 1에서 극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다조건은 x가 0 초과해서 gx 값이 3 이상이래요. 그랬을 때 일단은 x가 0과 1에서 그 값을 가지려면 g'x가 존재해야 되니까 g'x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 마이너스 2x 곱하기 fx인데 얘를 hx로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조건을 이용을 해서 지금 아까 이 구한 g'x에다가 0과 1을 대입을 하면은 둘 다 0이 돼야겠죠. 그 나오는 값이 0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은 h0과 h1의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h0은요. 여기에다가 이 x자리에 0 대입한 거니까 f'0 마이너스 0이라서 결국에는 f'0의 값이 0이 되어야 되고요. h1은 여기에다가 x에 1 집어넣은 거니까 위에도 1 집어넣어주면은 2 곱하기 f'1 마이너스 f1은 0이라서 f'1과 f1의 값이 같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이용을 해서 3차함수 fx를 표현을 해보면 3차함수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4일 때 얘를 일단 미분해서 이 x자리에다가 0과 1을 각각 대입을 해서 조건을 구해주면 2a 플러스 b는 4가 나와요. 그래서 fx에서 b자리에다가 4-2a를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c는 0이었으니까 c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 fx 최종적으로 표현된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4-2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인데 그래서 f'x는 3a x제곱 플러스 8-4의 x가 나오겠죠. 그래서 hx를 여기 f'x 대입해서 구해보면은 ax 곱하기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나오는데 g'x의 최종적인 값은 결국엔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게 이 hx였죠. 얘를 거기에 대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항상 0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g'x가 0이 되는 값은 여기서는 무조건 0보다 커지니까 ax 곱하기 x-1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만족시키는 값이 0과 1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3차함수 그래프에서 x세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바뀌니까 a가 0보다 큰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볼게요. a가 0보다 큰 경우에서는 여기서 g'x를 0을 만드는 값이 0과 1이었으니까 여기 0, 여기 1이겠죠. 그랬을 때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와요. 근데 x가 0 초과인 부분이었으니까 이 0보다 큰 부분에서만 표현이 되고 그랬을 때 gx의 최소값이 3 이상 gx의 최소값이 3이어야 되니까 최소값을 보면은 여기가 1일 때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이 되죠. 그래서 1을 대입을 해주면 gx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2분의 8-a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게 3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a의 범위가 0초가 2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0 초과인 부분이니까 이 경우는 포함하지가 않아서 gx의 최대값만 나오고 최소값은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f-1 여기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은 8-3a가 나와서 여기 있는 8-3a의 범위를 여기 a를 이용해서 구해주면은 이 범위가 2 이상 8 미만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값은 2가 됩니다. 한참 분의 x고요. gx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예요. 가 조건을 먼저 가나 다 조건을 먼저 켜야지. 나는 f형을 하고 나는 gx는 x가 0과 1일 때 각각을 가지고 나는 x가 0보다 클 때 gx가 3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때 f-1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gx를 이제 미분해주면은 이렇게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분자가 너무 복잡해서 hx라고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은 0과 1일 때 x 0과 1일 때 극값에 간다고 했으니까 g0과 10'0과 10'1은 각각 0이에요. 근데 분모에다가 0과 1을 넣었을 때 0이 안 되니까 분자인 h1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hx 여기 이 분자에다가 0과 1을 넣으면은 알 수 있는 게 h 프라임 0은 0이다. h 프라임 1은 f가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fx를 미분한 다음에 이 두 개 바탕으로 수로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a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ax제곱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이 3분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얘를 hx 이 분자 자리에다 대입을 해주면은 a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나와요. 그러면은 g 프라임 x 이 자리에다가 이제 얘를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에서는 실근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g 프라임이 0일 때는 이 x가 0일 때 1일 때 그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a의 부호를 몰라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나 하나 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는요 일단 x의 범위 제외하고는 이렇게 생기는데 0일 때 그때 1일 때 극수를 가져야 돼요. 근데 x가 0 초과인 경우니까 이 최대값 포함하지 않습니다. 극소값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값 포함하기 때문에 g1이 결국 최소값이 되고요. g는 2분의 8 a고 그게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0에서 극소값, 1에서 극대값을 가지는데 x가 0보다 큰 경우니까 x를 0일 때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극대값을 포함하기 때문에 얘는 최소값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는 0보다 크고 2 이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f-1 최소값을 구해야 돼. fx 자리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줘서 구하면은 8-3a가 나오는데 여기는 a의 범위 마이너스 3을 곱하고 8을 더하면은 이제 2 이상 8 미만이 나와서 결국 최소값을 구하면 2가 됩니다. 정수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점수요? 응. 점수 안 할 거야. 여기까지 하면 되지. 네. 서우야, 네. 책 있니? 네.
계산만 번호가 달라. 이거 뭐냐면 요거 계산 그거요? 요거 세 개랑 요거 첫 번째 거 69번 요거 이거 두 개라고요? wilson 정리 증명하는 거. 네. 어? 요거 그리고 에드미드 요거 아, 충분할 거야. 공식 쓰면서 동현아 일요일에 너 레슨데이 모의고사 보러 안 올래? 아, 저 안에 있었죠. 어제 왔어야 됐는데 이번 주도 하니까 이번 주 꼭 와. 이번 주내 시간 돼요. 그게 뭐예요? 아, 연인? 연습 문제 63번 바로 다음 페이지가 연습 문제라고. 아, 그리고 계산 문제 하고 공식 써서 해. 공식 증명은 시간이 한다. 네. 63번 이거 두 개. 되나? 네. 여기 수수 이거 질문 있지? 네. 숙제 줄였으니까 많으면 더 줄여달라고 말해. 근데 이거 앞에 이거 지금 활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얘는 이미 증명했으니까 아닌 거 같아. 근데 얘가 얘도 증명하잖아요. 얘도. 응. 이게 스마이너스 1제곱 비율 모두 P에 대해서 왜 박동이에요? 아, 이건 나머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러네요. 제곱하니까. 세 개 한꺼번에 넣는 거야? 네? 네. 얘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존재한대. 그래서 네. EB를 그룹화하니까. 네. 요건이라고 하는데 요건이 존재죠. 제로 돼 있는 애는 P-1이랑 네. 제곱
그냥 자기 자신이야. 1이랑 P마이야. 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서 막 플레이가 생길 거야. 이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일, 2, 3, 10 모두 11이야. 네. 11개는 곱해서 나머지를 만드는 거. 네. 는 1은 1이고 10은 10이야. 네. 그럼 나머지를 만들어. 네. 나머지 애들은 지네들끼리 플레이가 생겨. 곱해서 11로 나온 나머지가 1이네. 2랑 곱해서 11로 나머지가 1이네. 60. 그렇지. 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요? 1하고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꺼낸 거야. 얘는 없이 생각한 거야. 요건이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1 만드는 건 250이 안 돼. 네. 마이너스 1이다. 네. 2, 8, 7, 60. 이건 26이네. 네. 3, 40, 5, 7, 40. 이거네? 네. 80, 56. 이거네? 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예런 등 뭐고 네. 일반화 시키려면 이 성질을 알아야지. 상대원 형성? 아니 여건 형성 존재한다. 곱해서 1일로 가는 1 원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6.1에서 그걸 증명을 해놨어. 유일하게 네.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1이랑 P마이를 제거하면 나머지 애들에서 곱해서 나머지를 1로 만드는 여건이 반드시 존재한다. 켤레가 A가 있으면 B가 존재해서 곱해서 나머지가 1이 되도록 하라. 근데 그 맨 처음에 1하고 뭘 1은 네. 1이랑 곱했을 때 1을 만들어. 네. 자기 자신 여건이야. 네. P-1은 P-1을 곱해야지 1을 만들어. 네. 자기 자신이 되는 건 켤레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잖아. 이 나머지 집합에서 P에 대한 나머지 집합 P의 잉여료에서 네. 1이랑 P-1은 제외할 거야. 근데 왜 제일 생각하는 거죠? 이 공식만 들려고. 얘가 없어도 응.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응. 2부터 P-2까지 응. 자기들끼리 곱해서 응. 1 만드는 켤레가 항상 존재해. 이거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응. 그걸 6.1에서 증명을 해놨어. 네, 이거 그럼 증명 다시 안 해도 되죠? 응.
7로 나눴을 때 이 5가 남고 11로 나눴을 때 5가 남는데 7과 11이 응. 서로 쓰면 응. 77로 나눴을 때도 나눠지고다 응. 했었는데 이게 지금 못 찾겠어요. 아 그게 어디서 증명이 나왔었는지.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어? 어허. 펼쳐놓고서. 어. 추워? 괜찮아. 좀 좋긴 해. 전화 할까? 근데요. 응. 여기 양변에 T-1 곱하는 거 어떻게 돼요? 1은 P-1도 있어. 네. 얘는 얘보다 1 큰 수가 얘지. 4팩에다가 아, 5 곱하면 그러네. 5팩이야. T-가 더 큰 줄 알았어요. 이거 서연아 그거 하고 한 턴 더 하자. 네. 지금 쓰는 건 금방 되니? 네. 하트를 더 하자고. 응. 어허. 짧잖아 정도는? 그러네요. 이거 25분의 1 아니에요? 맞아. 잘못 나온 거예요?
25 팩토리얼이 13을 가지고 있지. 네. 그러면 나머지 0만 되네. 네. 얘도 네. 2로 약분해봤자 나머지 0만 들지. 네. 다 나머지 0만 되는 애야. 뭐만 제외하고 25팩 중에서 13을 약분시킨 걔가 뭔지 몰라. 응? 그러네. 그래서 그 13만 제거한 약분시킨 애가 얘잖아. 그럼 얘는 얘랑 합성인 거예요 또? 얘는 13은 나머지가 1인수고 2인수고 쭉 가서 아, 12인수네. 나머지 길 곱한 거예요? 그렇지. 네. 한 개씩 합시다. 앞사람 한 거 이어서 한번 설명하고 자기 거 순서대로 채은이, 정연이, 또 무슨 순서지? 어느 순서로 할까? 아빠부터. 이 문제는 P가 소수일 때 P-1 팩토리얼이랑 마이너스 1이랑 모두 P에 대해서 합성인 걸 증명하는 문제고요. 일단은 P의 값이 소수일 때 C라는 집합을 0부터 P-1까지 나머지 P에 대한 나머지 집합으로 정리를 한 식에서 A라는 수가 C의 원소일 때 A, B를 곱했을 때 모두 P에 대해서 일각분인 걸 만드는 B가 C의 원소 B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이걸 증명을 했었거든요. 잠깐만요. 네? 0은 제외해줘야지. 0은 곱하면 아, 반드시 0만 그러네. 되니까 1부터. 그럼 0을 제외한 B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일단은 P-1제곱과 1은 2를 풀었을 때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니까 P에 대해서 둘 다 수거가 되니까 나머지가 1만 남겠죠. 그래서 모두 P에 대해서 P-1제곱은 1과 합통인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1부터 이렇게 뭘 나눈다고요? 네 이거요? 이거 그냥 P-1제곱이 모두 P에 대해서 1과 합통이라는 게 얘를 풀면은 항상 그 네. 얘기 같은데. 그래서 1부터 P-1까지 중에 지금 A, B랑 곱했을 때 모두 P에 대해서 1합동인 거에서 B가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과 P-1을 제외하고 2부터 P-2까지 각각 곱해서 1을 만드는 게 항상 곱했을 때 모두 P에 대해서 1과 합동인 게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앞에 1이 생략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수를 P-2 팩토리얼로 바꾸고 여기 있는 1을 그냥 옆에 써줬을 때 양변에다 P-1씩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P-2 팩토리얼에다 P-1까지 곱해준 거니까 전체 수는 P-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1에다 P-1 곱한 거니까 모두 P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합동이라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P-1 팩토리얼과 마이너스 1이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동현아? 잠깐만 저기 1에서 2까지 P-1이 2, 3, P-2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요? 네. 이게 A 곱하기 B가 모두 P에 대해서 1과 합동인 그 B가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부터 P-2까지 중에서도 각각끼리 곱했을 때 항상 모두 P에 대해서 1과 합동인 수가 나온다. 왜냐면 A랑 B랑 곱했을 때 모두 P에 대해서 1과 합동이니까. 네. 윌슨 장미 지금 한 거. 이거는 증명하는 건데 P가 소수면은 P-1 팩토리얼이 P에 대해서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P가
P가 수식일 때 1에서 P-3가지 집합이 있으면 거기서 A랑 B를 A를 뽑았을 때 A, B는 P라는 합동이 되도록 하는 B가 C 안에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때 P-1 제곱은 모두 P에서 1이죠.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니까 P제곱이랑 마이너스 2P는 없어지면서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에서 P까지 P-1에 있는데 여기서 2에서 P-2까지는 두 개씩 묶이겠죠? 그래서 얘가 두 개씩 묶이기 때문에 두 개씩 묶이고 하면은 얘는 결국에 모두 P에서 1합동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P-2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P-2 팩토리얼이 모두 P에 대해서 1합동이니까 P-1 팩토리얼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P-1을 곱해주면은 P-1 팩토리얼은 모두 P에 대해서 P-1가 합동이니까 P 없애주면 마이너스 1가 합동이네요. 외심정 유형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17팩을 10구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일심정리에 의해서 19가 소수니까 18팩은 19와 마이너스 1에서 합동인데 18팩토리얼은 18 곱하기 17팩토리얼인데 마이너스 1은 또 18이랑 합동이죠. 그래서 17팩은 1과 합동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죠. 일단 그럼 16팩토리얼을 구하는 건데 17팩토리얼이 1과 합동이니까 17팩토리얼은 17 곱하기 16팩토리얼인데 1은 또 20과 합동이죠. 그래서 16팩토리얼은 이렇게 될 건데 그 전에 17이 뭔가 불편하니까 정리해 줄 거예요. 17은 19에 대해서 마이너스 1랑 합동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바꿔줄 수 있네. 그래서 봤더니 마이너스 1 나눠주면은 16팩토리얼은 마이너스 10과 합동이어서 19 더해주면은 9가 나오네요. 세 번째 15팩토리얼은 똑같죠. 그거 똑같이 하면 돼요. 16 곱하기 15팩토리얼은 그냥 합동이니까 16은 또 마이너스 3일 합동이라서 15팩토리얼은 마이너스 3일 합동이니까 19 더해주면 16이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한 거야.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정리 이용해서 1, 2, 4 10팩토리얼, 11팩토리얼, 15팩토리얼 각각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음 문제입니다. 1번 볼게요. 19가 코스니까 여기다가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8팩토리얼은 마이너스 1과 모두 19에 대해서 합당이고요. 여기 지금 얘를 8 곱하기 17팩토리얼로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18과 모듈러스 19에 대해서 합당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17팩토리얼은 1과 합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1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이용해서 또 얘는 17 곱하기 16팩토리얼로 나눠주고 1은 20 합동이기 때문에 다시 써줬습니다. 17은 또 모듈러스 19에 대해서 마이너스 2와 합동이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19를 더해주면 9가 나오니까 나머지는 9가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방금 16팩토리얼과 9가 합동이 되는 거에 대해서 16 곱하기 15팩토리얼로 바꿔주고요. 16은 모듈러스 19에 대해서 마이너스 3 합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이제 바꾸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4이 나와서 19를 더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16이 나머지가 됩니다. 이 문제는 17분의 66 팩토리얼을 6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67이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66 팩토리얼은 모듈러스 67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다가 67을 더하면 66과 합동이 되고요. 따라서 66 팩토리얼과 66이 합동이 돼서 양변을 66으로 나눠주면은 65 팩토리얼은 1과 합동이 되고요. 1에다가 67 더해서 성립을 하겠죠. 넣어주면은 65 팩토리얼과 68은 합동이에요. 양변을 17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17분의 65 팩토리얼은 지금 27로 나누면 4가 나오겠죠. 17분의 65 팩토리얼과 4가 합동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양변에다가 66을 곱해서 성립을 해야겠죠. 66 곱하면 여기는 좌변은 17분의 66 팩토리얼이 되고 그런데 66이 지금 67로 나눴을 때 지금 마이너스 1과 합동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마이너스를 곱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합동이 나서 양변에다가 67, 여기다가 67을 더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63과 합동이라서 결국 나머지는 64입니다. 네? 안 했는데요. 보고 있어. 세연아 너다. 잠깐만요. 아니 저거 하고 가야지. 문제는 17분의 66팩토리얼을 6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고요. 일단은 66팩토리얼은 모두 67에 대해서 67이 소수니까 마이너스가 합동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양변에 67에 여기 67을 더해주면 66이 되고 계속 66팩토리얼과 66을 각각 66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65팩토리얼하고 1하고 모두 67에 대해서 합동이 되고 그러면 1에다가 67을 더하면 68이 돼서 모두 67에 대해서 65팩토리얼과 68이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65팩토리얼이랑 68을 둘 다 17로 나눠주면 17분의 65팩토리얼이 얘를 17로 나눠준 4와 합동이 되고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66 곱해주면은 17분의 66팩토리얼하고 66을 67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랑 합동이 되는데 여기에 67이 더해졌을 때 63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63이 됩니다. 이 문제는요. 1분의 1부터 25분의 1까지 더했을 때 25팩토리얼 분의 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을 1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고요. 일단은 n은 양변에다가 25팩토리얼씩 곱했을 때 n만 남게 되죠. 그럼 25팩토리얼에다가 1분의 1부터 25분의 1까지 더한 수를 곱해줘야 되고 그래서 얘는 하나씩 꺼내서 곱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25팩토리얼은 13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 얘는 13으로 나눴을 때 0이 되고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 되고 쭉 0이 되는데 25팩토리얼에다가 13분의 1을 곱하면은 13이 약분이 돼버리니까 그 수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25팩토리얼은 13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25팩토리얼이랑 13분의 1이랑 곱하면 13이 약분이 되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렇네요. 나머지는 다 13을 갖고 있는데 얘만 없는 거니까 53에 대해서 25팩토리얼 곱하기 13분의 1과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수를 13이 약분이 돼버린 거니까 가운데 13을 빼고 1부터 12까지 14부터 25까지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13으로 얘를 나누면 얘는 일단 1부터 12고 여기 뒤에 있는 수들을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1부터 1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두 개 했을 때 12팩토리얼의 제곱이니까 13으로 나누면 여기 안에 있는 나머지가 위의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으니까 얘를 계산하면 1이 돼서 답이 1이 됩니다. 자, 넘어가고 넘어가고. 1분의 1부터 쭉쭉쭉 가서 25분의 1을 25팩분의 n이라고 할 때 이 n을 13으로 난 나머지를 내면 되는데요. 일단은 분수를 납수를 되니까 25팩을 곱해주면은 n은 25팩 곱하기 1에서 25분의 1까지 더한 거다. 그래서 분배해주면은 25팩 곱하기 1 하기 쭉쭉쭉 나오는데 얘는 13으로 난 나머지를 구하니까 13으로 해주면은 1은 13 가지고 있고 13 가지고 있고 13 다 13을 가지고 있는데 25팩 곱하기 13분의 1은 13이 빠졌기 때문에 13이 들어가지 않아서 얘 빼고 나머지는 0이 돼요. 그래서 모두 13하면 얘랑 합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13이 빠지니까 1에서 12까지 곱한 거랑 14에서 25까지 곱한 거네. 그러니까 얘는 12팩, 얘도 13으로 합통치면은 12팩이니까 12팩의 제곱이 나서 얘는 아까 물수 정리해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제곱해서 1이 나오네요.
495승 플러스 1이 모두 88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495승 플러스 1은 7 플러스 1 곱하기 저기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얘는 8의 약수죠. 그래서 모두 8을 해봤을 때 얘는 0이 나오고요. 이제는 8 해봤으니까 이걸 만들려면 모두 11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모두 11을 해볼 건데 일단은 7을 제곱을 해보니까 5가 나오고 세제곱 해보니까 35에서 33 빼면은 2 나오고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얘네 둘을 곱해주면은 7 5제곱이 10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옳게 만들어졌죠. 그럼 저희는 495제곱을 보고 싶은 건데 495를 5로 나누면은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홀수 제곱이라서 7의 495승은 1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합동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구하보니까 495승에 플러스 1 해주면은 얘는 0 나와서 11에 대한 합동이고 8에 대한 합동이니까 88에 대한 합동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된 거라고? 여기서 8에 대한 합동이잖아요. 여기 11에 대한 합동이잖아요. 11. 네. 그래서 88에 대한 합동. 이거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얘는 숫자만 달라진 거지. 일단은 얘도 9-1 곱하기 인수분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8의 변수죠. 그래서 일단은 8에 대해서 합동인 걸 생각하고 11에 대해서 볼 건데 9는 마이너스 2 합동이고 9제곱은 4 합동이고 93제곱은 36이니까 33 빼면 3 나오니까 그럼 얘네 둘 곱해볼까? 해서 곱해봤더니 9의 5제곱은 12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1과 합동이라서 얘를 갖고 보라면 되겠네. 그래서 똑같아 495제곱 그럼 홀수만 제곱한 거니까 9의 495제곱은 1과 합동이라서 1을 이항시켜주면은 9의 495제곱 마이너스 1이 7과 닮음이라서 7과 닮음이 11의 변수여서 8과 11의 공변수니까 88의 변수네요. 이 문제는 일단 7에 895제곱 플러스 1이 88로 나왔을 때 나머지 0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이 형태는 7 플러스 1 곱하기 7 플러스 4 플러스 등등으로 나뉘어요. 그러면은 얘는 8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8로 나눴을 때 일단 0각도이고요. 11로 나눴을 때 1을 볼게요. 일단 7의 제곱은 간단하게 7로 나누면 5가 남고 여기다가 7을 한번 곱해주고 10로 넣으면 2가 남고요. 2 곱하면은 이제 7의 5제곱은 10과 합동해서 마이너스 1가 합동이고 따라서 495제곱은 지금 5를 홀수만 제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 합동이어서 1을 더해주면은 이거 0합동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증명했던 이 나머지 갖고 이 8과 11이 서로면은 이제 8과 11을 곱했을 때도 곱한 걸 나눠도 합동이 나머지가 0으로 같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9의 495제곱 마이너스 1이 88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걸 보이는 거고요. 얘는 지금 여기 밑을 보면은 9 마이너스 1의 배수가 돼요. 8의 배수가 되니까 일단 8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고요. 11로 나눴을 때 9는 마이너스 2가 남고 9의 제곱은 4가 남고 회전 제곱은 9하고 10을 더해주면 3이 남고 2에 곱하고 10을 빼주면 1이 남고 따라서 395제곱을 하면은 1이 남겠죠. 근데 지금 여기 1 뺀 거니까 1 빼면은 나눠 떨어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0, 0 같으니까 88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이 문제는 5의 121제곱을 7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5의 세제곱 125는 7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리고 그래서 121제곱 되려면 얘를 40번 제곱하고 5를 한번 곱해야겠죠. 40번 제곱하면은 이 자리는 이제 마이너스 1을 짝수가 제곱한 거니까 1 곱하기고 그래서 5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로 나왔을 때를 볼게요. 그러면은 5의
다음에 5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9 곱하기 5를 10으로 나눈 거니까 1이랑 합동입니다. 그래서 121제곱은 1을 23은 제곱하고 5를 곱한 거니까 그리고 5랑 합동이어서 7로 나눴을 때도 5랑 합동, 7로 나눴을 때도 5랑 합동이니까 77로 나눴을 때도 5랑 합동이어서 나머지 제곱 5가 됩니다. 이 문제는 12의 122제곱을 14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143은 11 곱하기 13이니까 11부터 볼게요. 일단 12는 11로 나눴을 때 1이 남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122제곱 했을 때 1이 남겠네요. 이번에 13을 볼게요. 12를 1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에요. 12의 122제곱은 짝수만 제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1과 합동이어서 11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1이고 13으로 나눴을 때가 나머지가 1이니까 두 개로 곱한 143으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이 문제는 5의 121제곱을 7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고요. 일단은 이 77을 7 곱하기 11로 나눠서 볼 건데 5의 세제곱을 모두 7로 나누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모두 7과 합동이 되겠죠. 그리고 5의 121제곱은 이 5의 세제곱에다가 40제곱을 해주고 거기다가 5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이 값을 구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1을 40제곱한 거니까 1이라서 결국에는 5와 모두 7에 대해서 합동이 되고요. 그리고 5의 제곱하고 모두 11에 대해서 3과 합동인데 5의 5제곱은 3의 제곱 곱하기 5랑 합동이 되고 이게 모두 11에 대해서 1과 합동이니까 5의 121제곱은 5의 5제곱 곱하기 24에다가 5를 곱해준 형태라서 아까 한 5의 5제곱은 모두 11에 대해서 1과 합동이었죠. 결국에는 여기가 1이 돼서 여기 남는 부분이 5라서 이 값이 5가 됩니다. 이 문제는요. 12의 122제곱을 모두 143과 합동인 수를 구하는 건데 143을 11 곱하기 13으로 나타내면은 12랑 1이랑 모두 11에 대해서 합동이니까 12의 122제곱도 모두 11에 대해서 1과 합동이겠죠. 그리고 모두 13에 대해서 12는 마이너스 1랑 합동이니까 12의 122제곱은 모두 13에 대해서 1과 합동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 두 개 곱해준 값은